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네, 자, 월요일입니다. 알아야 지킨다. 생생한 소비자 이야기 전해주시는 분이죠. 요즘은 소비자 주권 시대입니다. 민주주의보다 소비자 주권이 더 중요한 시대. CNI 소비자연구소의 조윤미 대표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교롭게 출연자가 다 이 조윤미 대표, 조남이 대표 좀 비슷한 누가 네. 보면 남매인 줄 알겠습니다. 자, 그만큼 꼼꼼하고 우리 네. 서민들에게 도움되는 경제 정보 가져왔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소비자 이슈. 이거 꽤 뉴스가 많이 되고 저도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네. 엘러간사의 이 네. 거친 표면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제품인데 굉장히 위험한가 봐요. 네. 부작용 사례 드디어 좀 집계가 된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제 희소암을 발생시킨다고 해가지고 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판매 중지가 되고 조치가 취해진 바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명확한 부작용 사례가 그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네. 이번에 이제 암이 발병된 부작용 네. 사례가 이제 한 건이 나온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요. 네. 22일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네. 그 의료기기를 체내에 이식을 하고 나서 이상 사례가 발생된 케이스가 5,337건이다라고 네네. 하는 이제 데이터를 22일 날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 가슴 보형물도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그 가슴 보형물로 인한 게 3,402건, 네. 그다음에 심장 판막, 인공 심장 판막 있습니다. 이 경우가 77건, 그다음에 엉덩이 관절이 있어요. 네네. 거기를 이제 대체하는 인공 관절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33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슴 보형물 문제로만 국한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 네. 인공 장기 이식이 늘어나면서 이것을 인체에 삽입했을 때 일어나는 다양한 부작용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초기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네. 정부 부처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느냐, 네. 해외는 이거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질타를 받았었고요. 좀 네네. 이제서야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말이 참 그렇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네. 이게 뭐 치료도 까다롭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알려졌는데 굉장히 드디어 희귀암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8월 16일 한 분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확진인 건가요? 요 사례로?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좀 봐야지 될 것 같긴 네. 한데 현재까지는 일단 확진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슴 보형물 아까 제가 전체 인공 장기에 대한 데이터 네네네. 말씀드렸는데 가슴 보형물로만 이제 놓고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한 5배 정도가 부작용 사례가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를 사용했냐 했더니 15만 136개 정도였는데 그중에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게 3.4%가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파열되는 경우가 네. 이제 71%였고요. 네네. 나머지는 이제 딱딱해지는 경우였는데 네. 이번에 이제 희귀암 발생까지 부작용 사례가 나타난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보고되고 있는 이런 의료기기의 부작용 사례들이 굉장히 이제 뭐 잠깐 처치하면 되는 간단한 것에서부터 네네.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의 상태를 유발시키는 부작용 사례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유를 보면 사실 인공장기 삽입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무릎 관절 수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어르신들은 중에. 많이 바꿉니다. 네. 네. 그럼 과연 삽입하고는 그 의료기기 자체가 안전하냐라고 네. 하는 것에 있어서 더 철저한 안전검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된 것이죠. 예. 네네. 사실 케미컬 포비아라고 해서요, 이 가습기 살균제 이후로도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네. 관심이 많은데, 이 인공 유방 보형물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인공 엉덩이 관절. 엉덩이 관절. 어르신들 잘못 주저앉아서 다치시면 그렇죠. 대체하거나 네네. 하는데 네네. 이 수술 자체도 힘든데 이게 또 부작용까지 일으키는 사례가 꽤 있다. 네. 이거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 결국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좀 대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 인공 가슴 성형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제 유방암이 있어서 완전 절제를 하고 나면 가슴이 없이 지낼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이제 삽입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근데 미용을 목적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유방암이 발생돼서 삽입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으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케이스가 되고 또 누구한테 이게 들어갔는지 하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아시다시피 보험 처리가 안 되고 비급여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잡히지가 않고 있어서 누가 이
그 보형물을 삽입했는지에 대한 통계도 사실은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고 네. 지금 이제 식약처에서는 통증이 있거나 좀 네. 이상 반응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이제 내원해서 좀 검사를 받아봐라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내 환자가 발생되기 이전까지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만 식약처에서 제시를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판매 중지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런 인공장기 삽입과 관련한 그 부작용 문제, 이로 인한 피해 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네네.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 식약처에서 내놓은 방안은 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겠다. 뭐 네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이물질 같은 거 식품에서 이물질 나와도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중증의 부작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네. 특별히 추적 조사해서 어떤 환자들에게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들을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품안전청이라고 하는 정부 네. 부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품 안전을 소비자가 쓰는 일반 제품들을 네. 3개 부처가 나눠서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용품이나 일반 공산품을 관리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하고 의약 외품을 관리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환경부가 네. 위해 우려 제품이라 그래서 생활화학 제품들 네네. 이런 걸 맞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도 식약처가 하고 있고 네.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법도 틀리고요. 네네. 적용하는 방식도 틀리고 네. 안전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 소비자 피해가 입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통합된 제품안전청 같은 그런 통합 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품안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리콜 명령도 내릴 수가 있고 직권조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것 같은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제품과 관련된 안전 문제들을 좀 더 전문적이고 소비자 관점에서 피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데 집중하는 네. 그런 좀 역할을 하는 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이번 기회에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라고 네, 할 수 네. 있겠죠. 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해봤자 3배. 해외 그렇습니다. 사례 보면 거의 기업이 도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네. 얘기하는데 기업이 충분히 그 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가 있고 네네. 또는 사전에 이게 위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네네. 최선을 다할 책임을 기업에 부여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맞습니다. 하는 건데 그래야 스스로 예방하는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뭐 자동차도 그렇지만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황당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정확히 하시네요. 그래서 피해 사실 입증을 소비자가 실제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일단은 정보도 기술적인 부족하고. 것도 모르고, 네. 그다음에 누가 어떻게 써서 어떤 사고가 있는지도 맞습니다. 소비자는 정보가 없는데 네. 법원에 가면은 가장 많이 꺾이는 네. 저도 이제 소비자 소송을 한 9건 정도 대기업을 상대로 네, 해봤는데요. 네, 전부 다 어디서 꺾이냐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거에서 맞습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피해 네. 사실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네. 실제로 그 소송을 이겨가지고 배상을 받는 거에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제품안전청이 좀 나서서 이런 것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네. 꼭 가져봅니다. 자, 뭐 아주 소비자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네. 좀 황당한데 네. 사실은 지금 한일 간의 외교적 분쟁 그리고 이제 65년 한일 체제 이후에 새로운 또 국제 질서 여러 큰 일수에서만 보고 있지만 작게 보면 소비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네. 오염수 얘기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린피스에서 1월 달에 보고서를 내면서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건데요. 네네. 이 다이치, 일본의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꾸준히 방사성 오염수 111만 톤을 이제 네.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처리를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동안 계속 이제 5년 동안 축적만 해놓고 있었던 양이거든요. 네. 하루에 2,000에서 4,000톤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해요. 네. 이거를 이제 방류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네네. 하는 게 이제 불거지면서 결국 그 돌고 돌아서 우리 바다를 다 오염시키는 거 아니냐? 네. 또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들이 오염되면서 또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네. 이제 사실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네네. 일본이 개심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가까이 있고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하고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체 협의해야 되죠, 협의를 원래는.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영향을 같이 받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일본 국민도 중요하지만 한국 국민도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같이 논의를 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건데 거의 밀실에서 얘기하듯이 네. 뭐 어떤 방법을 할까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정부는 아직 결정된 거 아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반감기 동안 계속 축적해서 갖고 있다가 내보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좀 더 과학적인 처리 방식들을 찾아서 이제 오염을 완전히 제거해서 방류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쉽고 가장 저렴한 방식이 지금 갖고 있는 거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그린피스가 경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주변국의 상황에 대해서 고려하거나 상의하지 않고 그냥 일본이 해치우면 가장 피해를 입는 건 결국 한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네. 사실상 이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요, 이미 멜트다운되어 있는 그 연료봉 근처까지 가게 될 경우 굉장히 심각한 방사능 피해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산물에 대한 걱정도 많고 WTO 제소에 공방이 있었는데 다행히 또 한국 측의 승소로 네네. 일단은 이 일본이 주장하는 바는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놀라운 소식이 뉴스에 소개가 됐어요. 네네. 일본산 수산물을 운반하는 화로차를 단속해야 된다. 처음 듣고는 아니 일본 트럭이 한국에 어떻게 다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2,500대가 다닌다고 보도가 됐어요. 다니긴 다닙니다. 근데 네.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도 좀 있어요. 네, 일단 국민청원에 한 20만 명이 20만 넘었습니다. 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만 듣고 보면은 정말 너무 황당하고 네네네, 우리나라의 그렇죠. 이 부처들은 뭐 하고 있나 이러면서 분개하게 네네. 되는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자, 일본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하러가 배에 네. 싣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부산항에 네네. 들어오는데 부산에 이제 감천항으로 들어온다 그래요. 네네. 감천항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수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루를 어쨌든 살아서 최종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살아있어야 되니까. 예, 예. 수조에 이제 넣게 되는데 네. 수조로 이제 부족한 거예요. 감천항에 수조가 네네. 부족하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수조로 옮기게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 일본에서 그 들어오는 그 물고기 살아있는 활어를 담아가지고 다른 그 항에 있는 수조로 옮길 네. 때까지 이동 과정, 네. 이동 경로에서만 일본 차량을 하루차가 사용할 수 쓰는구나. 있도록 하루차를 네.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수조에 딱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때 수입 신고가 되는 겁니다. 아. 수조에 들어가야만. 그러니까 네네. 그때까지는 관세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네네. 관세청이 아직 이제 수입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이동만을 목적으로 허용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중간에 예를 들면 그 화로를 어디다 내려놓는다든지 횟집에 준다든지 하면은 네. 완전히 범법 행위입니다. 이거는 아. 무단으로 그 수입 신고도 안 된 제품을 네. 다른 나라에 내려놓은 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수조에 들어오면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방사능 검사를 네. 일반 수산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배에 물고기가 실려서 들어오는 화로가 실려서 들어오는 식이 있고 네. 일본의 화로차가 직접 배에 타서 네네.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 차량이 강릉이라든가 뭐 이런 데까지 속초라든가 이런 데까지 수조가 모자란 경우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시민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니 일본 차가 일본 화로를 바닷물을 싣고 싣고 네. 일본 바닷물을 싣고 대한민국을 네. 활보해 이렇게 된 건데요.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네. 하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이제 불안감이 높아지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시각처에서는 어쨌든 일단 수조에 내려놓고 그다음에 수입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일종의 이동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관세청에서 네. 최종적인 수입지, 그러니까 수입처까지 가기 전까지 이동한. 저도 사진을 봤는데 정말 일본 트럭이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네. 유튜브에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네. 그래서 놀랐는데 좀 오해 소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이상하게만 그리고 보지 마셔라.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14개 현에서의 농산물 금지돼 있고요. 네. 그다음 수산물 8개 현의 수산물은 이제 수입 금지 조치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난 그 인근에서 그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들은 아예 한국에 지금 못 들어오게 돼 있고 네. 나머지 이제 현에서 들어오는 경우에 방사능 검사 네. 그 검사지를 첨부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그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랑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 네. 그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 대부분 다 많이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WTO 그 제소 문제도 이제 그렇게 해서 발생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네.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는 굉장히 철저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네. 지금 오해 소지는 좀 없애야 되겠지만 또 네. 국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걱정하기 때문에 이 방사능 수치 검사라든지 지금 우려가 있는 지역은 아예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네네.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2배 이상 강화하면서 좀 꼼꼼히 보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다라고 네네. 설명해 주셨고요. 이 이슈 좀 발생하시면 네. 이 생생경제 시간에 또 이 대표님 통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CNI 소비자연구소의 조윤미 대표였습니다.